안녕하세요. 이문정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향지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방향지표의 개념은 항공운임은 동일한 두 지점 사이의 여정이라고 할지라도 승객이 실제 여행하는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운임 수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여행의 방향성을 지표화하였고 이를 방향지표라 한다. 또는 글로벌 인디케이터 GI라고 한다. 까지가 지난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방향지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방향지표의 종류가 10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방향지표의 종류는 사실상 10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건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방향지표의 종류를 보자마자 포기하려고 마음먹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우선 방향지표의 종류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A 방향지표입니다. PA는 TC3와 TC1 간의 태평양 횡단 여정을 말합니다. PA는 TC3와 TC1 간의 태평양 횡단 여정을 뜻합니다. 여러분 교재 9페이지에 지도가 나와 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지도를 보시면 평면으로 에어리어 1, 2, 3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에어리어 1, 2, 3 이 지도에서 TC3는 에어리어 3죠.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지역과 왼쪽 첫 번째에 있는 에어리어 1 지역이 사이에 있는 바다가 태평양인데 에어리어 1과 TC3 에어리어 1과 에어리어 3 또는 TC3와 TC1 간의 태평양을 횡단하는 여정을 우리가 PA라고 합니다. 우선 개념적으로 PA 여정이라는 것이 TC3와 TC1 간의 태평양 횡단 여정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시고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FQM, 서울, 샌프란, 토론토. 서울, 샌프란, 토론토는 예제에 나와 있는 도시들입니다. FQM, 서울, 샌프란, 토론토를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옆에 보시면 3이라고 되어 있고 샌프란 옆에 보시면 1, 토론토 옆에 보시면 1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서울은 에어리어 3, 샌프란은 에어리어 1, 토론토는 에어리어 1에 해당된다 라는 표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GI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여러 군데 GI가 나타나는데 서울, 샌프란, 토론토 전체 여정의 GI는 오른쪽 맨 끝에 나와 있는 GI가 맞습니다. 서울, 샌프란, 토론토. 서울에서 샌프란을 갔다가 토론토를 가는 여정. 이것에 대한 전체 GI는 오른쪽 맨 끝에 나와 있는 PA가 전체 GI를 표기합니다. 서울은 에어리어 3, TC3에 해당이 되고 미국과 캐나다는 TC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TC3와 TC1 간의 태평양을 횡단하는 여정이 PA가 됩니다. 따라서 서울, 샌프란, 토론토의 GI는 PA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PA와 WH, PA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서울에서 샌프란만 갔을 때 PA죠. 그러면 서울에서 샌프란을 갔을 때의 전체 GI도 PA가 됩니다. 밑에 WH는 샌프란에서 토론토를 가는 미국 간의 북미 간의 이동을 나타내는 GI가 WH입니다. 따라서 전체 GI는 PA가 됩니다. 내륙의 이동보다는 바다를 횡단하는 GI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 GI를 PA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서울에서 호놀룰루, 로스앤젤레스, 상파울로 이렇게 여정이 진행되네요. FQM, 서울, 호놀룰루, 로스앤젤레스, 상파울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옆에 3이라고 되어 있는 건 TC3, 호놀룰루, LA, 상파울로 모두 TC1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여정에 대한 GI는 TC3와 TC1 간의 횡단, 태평양을 횡단하기 때문에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GI가 전체 GI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T 여정은 TC3에서 TC2를 거쳐 TC1을 가거나 또는 TC2와 TC1 간의 대서양 횡단 여정을 AT라고 합니다. 예제를 보시면 서울에서 파리, 리오데자네이로, 서울에서 파리, 리오데자네이로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이걸 확인해 보면 FQM, 서울, 파리, 리오데자네이로를 입력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서울은 TC3, 파리는 TC2, 리오데자네이로는 TC1, TC3에서 TC2, TC1 간의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 여정의 GI는 AT가 됩니다. 두 번째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싱가폴, 파리, 워싱턴 FQM, 서울, 싱가폴, 파리, 워싱턴 모든 도시의 도시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도시 코드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 다른 GI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시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을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은 TC3, 싱가폴 TC3, 파리 TC2, 워싱턴 TC1.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TC2와 TC1 간의 대서양 횡단 여정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과 싱가폴의 이동이 있지만 서울에서 싱가폴로 이동하는 경로보다 파리에서 워싱턴을 횡단하는 대서양 여정이 더 멀고 긴 여정이기 때문에 대서양 횡단 여정을 우선시합니다. 따라서 이 전체 여정의 GI는 AT가 됩니다. 이번에는 AP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횡단하는 여정을 뜻합니다. 따라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세계일주 여정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일주 여정이라는 게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했다라는 건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일주 여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쿄, 뉴욕, 파리 FQM 서울, 도쿄, 뉴욕, 파리 라고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서울과 도쿄는 TC3, 뉴욕은 TC1, 그 다음에 파리는 TC2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서울과 도쿄에서 뉴욕까지 갈 때 횡단하는 게 태평양이죠. 태평양. 그 다음에 뉴욕에서 파리를 갈 때 횡단하는 게 대서양이 되기 때문에 이 여정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정을 AP 여정이라고 합니다. AP 여정.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서울, 밴쿠버, 런던. FQM, 서울. 이거는 제가 잘못 쳤네요. 이건 제가 보기와 다른 여정을 입력하였는데 그래도 이것도 AP, 그 태평양과 대서양을 모두 횡단하는 여정이니 이 예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FQM, 서울, LA, 상파울로, 파리 여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에서 LA를 갈 때 횡단하는 바다가 태평양이죠. 그래서 태평양을 횡단했고 그 다음에 상파울로에서 파리를 갈 때 횡단하는 것이 대서양입니다. 따라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모두 횡단했기 때문에 AP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P 여정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횡단하는 여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TS 여정은 유럽과 한국, 일본 간의 시베리아 횡단 여정을 TS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유럽을 갈 때 사용되는 방향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서울, 파리, 추리. FQM, 서울, 파리, 추리. 서울은 TC3, 파리 TC2, 추리 TC2. 서울 TC3에서 유럽을 갈 때 TC2로 갈 때 사용되는 GI TS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정은 도쿄에서 출발하는 여정입니다. 제가 이 PPT 내용이 잘못됐는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FQM, 도쿄, 런던, 파리를 입력해 보시면 아마 TS의 GI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TS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유럽을 가는 여정을 TS라고 합니다. 이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유럽을 가는 여정, 그것이 TS 여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RU 여정은 한국과 일본에서 유럽의 러시아 사이에 넌스탑으로 가는 여정으로서 유럽의 다른 도시를 경유하지 않는 여정을 뜻합니다. 즉 한국과 일본에서 러시아로 다이렉트로 가는 여정의 방향 지표를 RU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QM 서울 모스코바, FQM 서울 모스코바라고 했을 때 여정은 GI가 RU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정은 서울 모스코바 레닌그라드라고 볼 때 FQM 서울 모스코바 레닌그라드라고 치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RU 여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E 여정은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TC3와 유럽 러시아 사이의 여정을 뜻합니다. TC3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서브 에어리어 말고 다른 세 지역의 서브 에어리어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TC3에 해당되는 나라들과 유럽, 러시아 간의 횡단 여정을 F2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방콕, 모스코바 FQM 홍콩, 방콕, 파리를 제가 쳤네요. 밑에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수업 자료를 만들다 보니 좀 집중력이 떨어졌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밑에 예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예제는 서울, 홍콩, 모스코바입니다. 따라서 FQM 서울, 홍콩, 모스코바라고 입력하시게 되면 오른쪽 끝에 F2라는 방향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F2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TC3과 유럽 간의 넌스탑 여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공지리에서 에어리어 1, 2, 3 이렇게 나누고 에어리어 1은 서반구, 에어리어 2와 3는 동반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EHGI는 TS, FE, RU를 제외한 동반군의 여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TS나 FE, RU에 해당되지 않는 GI는 EH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FQM 서울, 방콕, 파리 라고 보시면 TC3, 3, 2 모두 다 동반구 내의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TS나 FE, RU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GI는 EH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제는 서울, 카이로, 모스코바입니다. 서울, 카이로, 모스코바 FQM 서울, 카이로, 모스코바 라고 입력하시고 본 내용을 확인하시면 여기에서도 서울은 TC3, 카이로와 모스코바는 TC2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이 여정은 TS, FE, RU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GI는 EH에 해당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진행한 방향지표의 종류에 관련된 수업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정독해서 읽게 되면 이해하시기 쉬우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되는 건 FQM입니다. 이 FQM이라는 코드를 꼭 기억하시고 FQM을 꼭 입력하고 여정에 관련된 도시 코드를 모두 입력했을 때 나오는 화면에서 마지막 칸에 나오는 오른쪽 제일 아래에 나오는 GI가 여정 전체의 GI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이 항공 운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꼭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PA는 TC3와 TC1 간의 태평양 횡단 여정, AT는 TC3, TC2를 거쳐 TC1을 오거나 TC2에서 TC1 간의 대서양 횡단 여정을 뜻합니다. AP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횡단하는 여정을 뜻합니다. TS는 유럽과 한국 또는 일본과 유럽 사이에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여정입니다. RU는 한국과 일본에서 유럽의 러시아를 넌스탑 여정으로 횡단하는 경우 적용되는 방향지표입니다. FE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TC3와
유럽의 러시아 사이에 넌스탑으로 운행되는 경우 적용되는 여정입니다. EH는 TS, FE, RU를 제외한 동반군의 여정에 해당됩니다. WH와 PN, SA는 이번 수업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수업 진행할 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